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도대체 그 또래 친구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이지만 저 자녀들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솔직히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평소에 친구들과 지내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집착한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또래 친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들이 조금 필요할 듯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친구의 유형을 리즈만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연합적 친구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적 근접성, 학령의 유사성 등에 의해서 맺어진 친구 관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정서적 유대 관계나 깊은 관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와 같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친구 관계는 종결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혜적 친구 관계인데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로 베푸는 역할을 하는 친구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친구 관계는 흔히 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짝 문화는 일면 수혜적 친구 관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호적 친구 관계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근거한 친구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정은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 그러니까 관포지교,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스타인버그라는 학자는 청소년 친구 집단의 종류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의 친구 집단은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서 동료 집단과 패거리 집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동료 집단, 그러니까 짝패 집단은 2명에서 12명 사이, 보통은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되는 친구 집단을 말하는데요. 이들 청소년 집단은 보통 같은 취미와 비슷한 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는 남자아이들이나 여자들끼리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동료 집단은 그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겨 집단에 머무르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주는 친구 관계를 말한다고 스타인버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동료 집단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비밀이 없으며 그로써 서로가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편안한 감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패거리 집단입니다. 패거리 집단은 비슷한 성격과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비조직화되어 모인 집단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전에 의도적으로 모이거나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물리적으로 가깝게 모여 있지만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은 보통 얼뜨기, 범생아, 책벌레, 인기짱 등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패거리 집단은 구성원들 서로 간의 우정과 관심, 취미에 기초해서 유지되기보다는 사회적 평판이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몇 개의 짝패 집단, 그러니까 동료 집단 문화가 함께 어울려져 일정한 패거리 집단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이론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수혜적 친구 관계, 그리고 패거리 집단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소년 왕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왕따,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 현상은 언제인가부터 우스갯소리로 아주 큰 것, 으뜸, 우두머리 뜻을 갖는 접두 왕이라는 말과 어우러져 왕 따돌림, 혹은 왕따, 약간은 희화화된 말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크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가장 많이 따돌림을 당하는 집단 성원, 혹은 따돌림 현상 그 자체를 지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따가 널리 사용되게 됨에 따라서 왕따로부터 더 많은 은어들이 파생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집중 따돌림을 의미하는 집따, 은밀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은따, 전체 따돌림을 나타내는 전따, 개인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개따, 평생 따돌림을 나타내는 평따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왕따 현상은 청소년 집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컨대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왕따에 대한 대책을 학교에서 세우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토론을 통해서 집단 따돌림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집단 따돌림에 대해 드러내놓고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이 현상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바뀔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집단 따돌림이 사회 조직에서 있을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급 내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왕따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한 학급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하여서 현재의 자리 배치에 의해 1, 2, 3분단과 같은 분단 구분이 아니라 소집단별로 방과 후 혹은 주말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데요.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소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수립, 내용 구성하는데 지도와 자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놀이, 수련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왕따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수련 활동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킵니다. 이는 일시적인 행사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1에서 2주일 혹은 한 달간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련활동 전문가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을 놀이 프로그램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 예능 활동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단체 활동을 통해 집단 유대감이 증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에게 또래 친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왕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에게 또래 친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